영동여고 내신에 대한 대담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올가 고등부 수뇌원장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2019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평가 분석을 통해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대담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담한 이야기. 영동여고 내신에서는 어쩌면 논란이 될 수 있는 개념을 거침없이 출제하기도 합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단원에 나왔던 작품인데요.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간략하게 이 시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화자는 외딴 우물을 찾아가서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움과 가엾음, 그리고 또다시 미움, 그리고 그리움, 이렇게 자신에 대한 감정이 변하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회복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출제 문제를 보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작품은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입니다. 미움에서 그리움으로, 가엾음에서 다시 미움으로, 이런 내적 갈등을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는 작품입니다. 누가 봐도 1번이 정확하게 답이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선택지는 바로 3번 선택지입니다. 학생들이 오답으로 많이 쓴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지가 왜 논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담담한 독백체의 어조로 감정을 절제해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독백체의 어조는 대화체의 어조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화체의 어조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청자의 유무에 따라 결정합니다. 2인칭 대명사, 너나, 그대, 당신이 있는지, 또는 대상을 부르는 혹격조사,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누구누구이여, 이런 것들이 있는지로 구체적인 청자 의무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번과 2번에 해당하지만 영동여고에서는 세 번째, 경어체가 쓰이는 경우까지 대화체의 어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시는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동여고에서는 대화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허투루 하나도 넘기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첫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노래한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누구나 다 내신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쓰인 표현법은 상처라는 것을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로 꾸며줌으로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설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설법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기억에 드러난 표현 방식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 방식은 앞에서 말했듯이 역설법입니다. 이 1, 2, 3, 4, 5번 중에서 역설법이 쓰이지 않는 표현을 고르시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선택지는 바로 5번 선택지입니다. 5번 선택지에 보면 엄동혹한일수록 선현이 피는 성액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엄동혹한일수록, 매우 심한 추위일수록 선명하게 피는 성액꽃이라는 구절인데,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역설법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이 꽃의 포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선명하게 피는 꽃,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역설법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성애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한 추위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해.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죠? 이렇게 본다면 얘는 역설법이 아닌 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땐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 답은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지에 보면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될 텐데요. 항상 역설법이 나오면 역설법과 같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반어법입니다. 1번은 선생님들이 역설법과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설명하는 반어법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5번이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평소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이라면 고민 없이 1번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과 상대되는 헷갈리는 개념에 대한 예문까지도 알아두는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됩니다. 대담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아니면 감점, 이렇게 텍스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서술형 1번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기억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이 무엇인지 쓰고, 첫 번째죠. 이와 유사한 표현 방식이 드러난 문장을 윗글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억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을 보면 산꽁도 설 깨우는 슬픈 날이 있었다라는 구절입니다. 꿩이 매우 서럽게 울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오답으로 가장 많이 체크된 답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찾아낸 표현법은 의인법입니다. 꿩이라는 사물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꼈다라고 해서 의인법이 쓰였다고 쳤는데요. 그래서 기억에 사용 표현 방식을 의인법으로 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윗글에서 소설 채척전에서 의인법이 쓴 구절을 그대로 찾았습니다. 퉁소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띈다 라고 했죠. 바다와 하늘이라는 사물이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의인법입니다. 뒤에도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이건 역시 의인법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법 맞고 이 구절을 그대로 옮겼다면 얘도 정답이 돼야 하지만 실제 정답은 의인법이 아니라 감정이입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자면 의인법도 답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의인법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학교 수업에서든 학원 수업에서든 100% 감정이입으로 써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의인법은 틀린 답은 아니지만 문제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때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영동여고 예신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비유법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유법의 하위 항목인 직유, 은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지 감점 없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대담한 이야기 그 세 번째, 교생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무시하지 마. 이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영동여고 내신에서는 중간고사 이전의 해마다 교생 선생님께서 문법 수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법 수업의 출제 비중이 꽤 높습니다. 올해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배점이 각각 4.3점 그리고 6점입니다. 무려 10점이 넘는 문제가 여기서 출제됐습니다. 문제 유형도 보자면 서술의 자릿수를 설명해주고 서술의 자릿수가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서술의 자릿수가 달라지지 않는 문제를 고르는 건데요. 이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빈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개념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념과 연관된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출제되는 서술형 문제를 보면요. 이건 역시 호응의 개념과
호응의 유형, 주어와 서술의 호응, 목적어와 서술의 호응, 또 부사와 서술의 호응, 수식어와 피수식의 호응 등으로 분류해 줍니다. 그리고 낯선 지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그 잘못된 이유를 위에 있는 유형 중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는 개념의 단순 암기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이야기 그 네 번째, 완벽하지만 안 돼! 2년 연속 이럴 거야? 라는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연동요구 문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고르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이육사의 절정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실현성에서도 조국 강복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버리지 않고 그 의지를 오히려 더 강하게 다지는 작품인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알맞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반 객관식 문제랑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일반 객관식 오지선다는 잘못된 거 하나를 고르거나 가장 적절한 것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즉 고민이 되더라도 그 2개의 경중을 따져보면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이는 5개 중에서 알맞은 것의 개수를 구합니다.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개수를 묻는 문제고 2년 연속 출제되었습니다. 영동여고의 시그니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대담한 이야기 그 5번째, 내신 벼락치기 안 돼! 평소에 꾸준히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내신은 교과서와 자습서, 프린터의 내용만 꼼꼼히 보면 다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동여고 내신에서는 외부 지문이 선택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선택지로 외부 작품이 실린 문제가 3문제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에서 드러나는 발상과 가장 유사한 것은 물었습니다. 이 발상은 다른 말로 하면 표현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시적 허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시적 허용이 사용된 작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낯선 작품이 나오면 긴장하게 되고 평소에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작품이라도 긴장 때문에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평소에 현대시라든지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력과 해석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 중 밑줄 친 두 시어의 관계가 기역, 니은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역, 니은의 관계는 대립관계입니다. 앞에서 나온 표현법과 관련된 외부 작품은 작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어 간의 의미관계를 묻는 문제라면 시어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문제 자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작품을 해석하고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벼락치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영동여고 내신에서 이번에 3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동여고 내신을 준비할 때 외부 지문과 관련돼서는 평소에 꾸준히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영동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이어질 고1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는 일단 이번에 6월 4일에 실시할 교육청 모의고사가 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과 문법 프린트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잡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문학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가 통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기와 자습서를 바탕으로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자습서와 교과서 내용을 보고 또 보고 한 번 더 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로 문학작품이 많이 나오니 표현법이나 중심 의미와 관련된 작품을 전부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 수업할 때 역설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역설법이 쓰인 많은 작품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 암기보다는 표현법, 의미와 관련된 많은 작품을 먼저 다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학생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법입니다. 교과서에 문법 개념이 단순하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문법 개념보다는 그 문법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은 프린트 위주로 가게 되고 그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이 필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보니 프린트와 필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단순 암기보다는 수능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범위와 관련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또한 학생들이 혼자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인이라든지 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동요구 내신의 중간고사 분석을 통해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